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한다. 우주로 날아가던 스푸트니크는 지구에 있는 발사기지의 레이더에 도무지 잡히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훗날 고도의 자연 플라스마가 레이더의 단파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기술을 활용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의 F-22를 잡기 위해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야 마는데 프로젝트 I-21로 탄생한 전투기는 러시아 전투기 중 역대급이었다. 수호이 57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전 미소 전투기 대립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듯합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는 어느 나라의 무기가 더욱 뛰어나냐에 따라 만일 발생할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무기 개발, 특히 미사일과 전투기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련이 미국의 전투기들에 대한 카피 기술력이 상승하며 미국의 절대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죠. 미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항공 기술을 쏟아부어 소련 전투기보다 앞선 무적의 전투기를 만들어내어야 했습니다. 당시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15를 완전히 뛰어넘는 신개념의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결론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국론을 내놓죠. 미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에서 공중우세 개념을 넘어 공중지배 개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 마지막까지 경쟁에 남은 회사는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YF-22라는 시제기를 만들었고 노스롭은 YF-23이라는 시제기를 만들었죠. 결국 록히드 마틴의 YF-22가 최종 선정되면서 F-22라는 이름을 얻었고 맹금류를 뜻하는 랩터가 뒤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랩터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받으며 현재까지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게 되죠. 1970년대 구상에 1980년대 기술을 가지고 1990년에 첫 시제기가 탄생한 것이 바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알게 된 소련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소련이 붕괴되며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자 모든 계획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뒤를 잇는 국가인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2002년 미국의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호이 47이라는 기술 실증기를 만들어냈고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팩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공군의 미그-29나 수호이 27을 교체하여 미국의 전투기와 대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에 관심을 보인 국가는 파키스탄과 중국 등 국경 분쟁으로 골머리가 아픈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기술적 문제 그리고 엔진 개발이 늦어지면서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2024년까지 자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T-50이라는 설계 명칭의 전투기는 2009년에 첫 비행을 예정했으나 실제 비행은 2010년 1월이 되어서야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외부에 공개되었죠.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T-50 즉 정식 제식명 수호이 57은 러시아 국방부가 제작사인 수호이사와 76대를 계약하며 2019년 양산에 착수합니다. 공개된 재원사항을 살펴보면 전폭 14.1m와 전장 20.1m, 최대 속도 마하 2.0 이상의 최대 적재 중량은 약 20m죠. 무장사항으로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과 30mm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8년까지 76대의 수호이 57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죠. 근접전에선 랩터보다 한 수이라는 평가도 존재할 만큼 동구권 계열 전투기의 기동성은 매우 우수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수호이 57의 아티클 30이라는 엔진은 기존의 엔진보다 추력이 높고 성능적으로 효율적이며 수명 주기 비용도 줄어든 엔진입니다. 장착된 AESA 레이더는 400km 밖에서 적을 탐지하며 62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이 가능하고 그중 16개의 목표물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이더는 F-15보다 10%에서 20% 정도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죠. 기동성 면에서는 F-35와 비교해서
상당수 많은 부분이 수호이 57의 성능 우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의 순간선 내력은 최신 공대공 미사일 운용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신 공대공 미사일들이 전투기의 기동성 우위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수호이 57의 기동성은 아쉬운 부분이죠. 2018년 시리아에서 실전 환경 시험 비행을 실시한 수호이 57은 이미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함재기용으로 제작될 가칭 수호이 57K는 2028년 뒤에나 그나마 진행할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좋은 소식으로 2019년 시험 비행을 하던 수호이 57이 하바롭스크 산림 지역에 추락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고 추락한 원인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제어장치 결함이라고 주장하죠.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중국과 터키, 미얀마와 인도 등에 판매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알제리는 수호이 57과 다목적 슈퍼기동 전투기 수호이 35, 최전선 폭격기 수호이 34를 각 14대씩 구매하며 총 60억 달러를 지불, 2025년까지 전투기들이 알제리에 전달되죠. 러시아는 2011년 대한민국의 3차 FX 사업에 참여 의사를 내비쳤고 수호이 57은 우리나라의 3차 FX 사업의 후보 기종이 될 뻔했죠. 러시아는 인도의 FGFA 사업 탈퇴로 부담해야 할 100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와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차이는 기체에 도료를 바르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의 에너지, 플라스마를 이용하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미국과 러시아 기술에 버금가는 스텔스 기술을 쌓아 세계의 하늘을 호령하는 전투기를 양산하길 기대해봅니다. 본 영상은 사회지식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